내가 나여서 차인 게 나은 거예요. 이별을 바꿀 순 없어요. 그 사람이랑 내가 가졌던 좋았던 시간들은 보너스였다는 것. 숱한 이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 친한 친구랑 멀어지는 거, 내가 마음을 줬던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랑 멀어지는 건 그냥 언제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숱한 이별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알게 된 것들, 이별을 바꿀 순 없지만 이별을 겪었을 때 좀 심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볼게요. 헤어지고 나면 팔로우도 끊고 친구도 끊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은,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알고 지내는 거예요. 연락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랑 세상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한때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 보고, 매일 연락을 하고, 안고, 뽀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는 계속 연락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락할 수 없을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만큼의 인연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가진 이 사람이랑 내가 가진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양을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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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마다 아주 조금씩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들이 좀 쭉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뭉텅뭉텅 갖다 썼죠. 아주 그 인연의 양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뭉텅뭉텅 갖다 썼더니, 이제는 남아있는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인연의 양이 있었던 거죠. 정해진 양이요. 그 양이 떨어진 거고요. 아, 우리 인연의 양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다 썼구나. 그래서 그 인연의 양이 바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마치 핸드폰 데이터를 무제한인 줄 알고 엄청나게 썼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내가 생각한 무제한이 진짜 무제한은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아끼던 사람이랑 멀어지고 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너가 나한테 이랬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근데 왜 나는 이걸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서 사실 그 사람이랑 내가 가졌던 좋았던 시간들은 보너스였던 거예요. 그 보너스가 없어졌다고 나는 되게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리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행복했고, 같이 즐거웠고,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너무 감사한 보너스였구나. 근데 이제 그 보너스가 바닥이 난 거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구나. 이게 나의 원상태구나. 복권에 당첨되면 좋지만 당첨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뭘 잃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 내 돈 1,000원 내고 꿈을 산 거니까요. 내가 뭘 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렇게 말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하게 되죠. 그 사람이 했던 말 막 계속 떠오르고, 우리가 했던 일들, 내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도 엄청 떠오르는데요. 연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별을 겪게 된다고 하면 나를 속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양하고 보여줘도 헤어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 결과가 오게 될 건데 그 사람의 기준에 못 맞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게 바뀌면 그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나여서 차인 게 나은 거거든요. 내가 나여서 이별을 당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내가 그때 나로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오래 남아요. 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더 힘든 시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나였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흘러간 일이니까요. 내가 나였던 건데 그게 싫은 사람이랑 어차피 못 가는 거거든요. 내가 나였을 때 그게 싫었던 사람이라면 어차피 못 가는 거고, 내가 아니었는데 헤어지면 나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계속 남기 때문에 나다운 일을 했고, 나다운 선택을 했다 하면 아 그랬구나. 그래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별을 겪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나를 보여줘서 다행이다. 내가 나인 채로 헤어져서 다행이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데이트할 때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맨 얼굴에 추리닝 입고 만났더니 남자친구가 표정이 이상하더래요. 그 뒤로 계속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결국 헤어진 다음에도 내 맨 얼굴이 싫었나 하는 생각이 몇 년을 괴롭혔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맨 얼굴도 나고 화장한 얼굴도 나잖아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면 어차피 오래 못 가는 거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했던 인연들이 되게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떠나는 거고. 아프죠? 왜냐면 기대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던 게 있고 상대한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상대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들 수 있는데 인연의 양이 파닥난 거예요. 제가 마지막 연애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그 연애가 그래서 되게 좋은 연애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든 시간도 너무 많았고 좋은 시간도 너무 많았지만 힘든 시간도 너무 많았고 얘랑 이렇게 사귀다가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미래를 약속을 해도 되게 힘든 시기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빡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의 없는 이별을 당하고 나니까 그 지난 시간들이 다 부정을 당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슬픔이 생각보다 오래 갔고 다시 누군가를 믿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못 헤어졌을 것 같다고요. 제 선택으로는 못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마음 되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 아니다 알고 있었는데 탐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고맙고 황홀하고 이 느낌에 취해서 그걸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이런 식으로 끊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나를 그냥 바꿔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이 사람 곁에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얘가 나를 끊어낸 거예요. 헤어진 거죠. 그것도 되게 예의 없이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가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 할아버지가 이별을 겪은 주인공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홍이야 나이가 들면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때로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단다. 왜 우리는 만나서 행복해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하기를 바랐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힘든데 너는 안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구를 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했던 것도 축복이었다. 같이 하지 않는 것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축복이구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그때 헤어질 걸 그랬다고 후회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심이 이미 떠났는데 억지로 붙잡아뒀던 거라서 결혼 생활 내내 불안하고 힘들었대요. 헤어지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러면 사실 끝나는 게 이별이고 그 사람을 마음 열어 사랑한 대가 치고 너무 큰 것 같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아픈 게 싫다고 했던 사람, 내가 울면 되게 슬퍼했던 사람, 내가 뭘 했을 때 사랑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되게 차가운 얼굴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 끝이 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알던 이 사람이랑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데 그 간극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혼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왔던 사람들, 연인, 가족, 친구, 회사 사람들, 내가 되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감정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조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단계마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길인 거죠.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별을 통해 나에게 줘야 하는 가르침,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끝난 거죠. 지금 너무 힘들고 슬프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울고 싶고 잠만 자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너무 뻔한 말 같지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한참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를 만났다가도 예전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걸 후회하지 않을까? 이 사람. 결국 나한테 뭔가 사과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거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어요. 나도 옳고 그 사람도 옳고 그 사람도 아마 그 사람만의 입장이나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애틋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애틋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입장이 제일 슬픈 것 같고 제가 제일 나쁜 것 같고 그렇지만 쟤한테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아, 그냥 인간이 이런 족속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그런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파혼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했던 인연의 양이 바닥났다는 거. 왜냐면 뭉텅뭉텅 갖다 썼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인생에는 무의 상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행복한 시간을 주고 설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좋은 기억들을 만들고 아름답게 사랑을 했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그 보너스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을 테니까 너무 부질없이 애쓰지 말고 내가 돼서 살기. 과거는 어차피 못 바꾸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그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나를, 내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 할 것. 그리고 또 이별이 온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서 배워야 했던 것들을 다 배운 순간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것. 근데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힘들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타먹고 운동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져 있을 거예요. 원래 인생은 0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들을 보너스로 주고 간 거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그냥 어디에 가서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로 사랑으로 다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인연들을 사랑으로 보내주고 모두 다 잘 살고 있기를, 사랑이 충만한 곳들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잘 살고 있기를요. 내가 그들에게 배웠어야 했던 것들을 다 배웠고 그들도 나에게서 배워야 했던 것들을 다 배웠기를요. 처음으로 정말 힘들었던 이별을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집에서 텅 빈 방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진짜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어요. 내가 뭔가 기대를 하고 우리 같이 뭔가 뭘 해보자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미래가 너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처음 느꼈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가족한테 슬픈 모습은 보이기 싫고 밥도 못 먹겠고 계속 그냥 그 방에 이렇게 누워서 며칠을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다행히도 그때 그냥 그렇게 냅둬줬던 것 같아요. 슬퍼할 수 있도록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거나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줬던 거죠. 슬픔도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빨리빨리 극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가요. 그냥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반년 뒤일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와요. 그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게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던 시간이 약이다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되게 뻔한 말 같지만 진짜예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 말고요. 그냥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와서 가르쳐줘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간 거고, 나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준 거고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웃었던 순간들, 설레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다 진짜였고 소중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됐고, 누군가와 깊이 연결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잖아요. 그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비록 끝은 아프지만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없이 나로 사는 삶의 시작이요.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외롭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이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내 삶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보너스고 그게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요. 이걸 알고 나면 다음 사랑을 할 때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좋아하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새로운 취미 찾고 운동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 웃네, 나 즐겁네 하고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생기고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아프지 않은 날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날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좋았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가끔 지난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리운 마음도 들고요. 근데 그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그랬지, 좋았었지 하는 그런 따뜻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좋게 기억해 주기를요. 이별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정말 힘들고 세상이 끝난 것 같겠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때 이별을 통해 배운 것들이 다음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족한테 의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요. 연인은 떠났지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별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인연의 양이 다한 거고, 각자 배워야 할 걸 다 배운 거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하고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요. 완벽한 연애는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부족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와줘서요. 함께 웃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선물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나, 연애하지 않는 나, 혼자인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요.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별 후의 시간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나는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다음에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시간이 흘러가기를요. 급하게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돼요. 그리고 그때 돌아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뿌듯해져요.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미뤄뒀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뭐든 좋아요. 새로운 시작은 희망을 줘요. 나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살아갈 이유가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그게 이별의 아픔을 조금씩 희석시켜요. 운동하세요. 진짜 도움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여요. 땀 흘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몸이 힘들면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웃으세요. 억지로라도요. 웃다 보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은 마법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웃긴 영상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웃고요. 웃다 보면 나 아직 웃을 수 있네, 즐거울 수 있네 하고 느껴져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괜찮아지냐고요.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이별의 방식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게 한 달 뒤든 1년 뒤든 분명히 그날은 와요. 그날이 오면 알게 돼요. 아, 이별이 끝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별을 통해 내가 배운 게 정말 많구나. 더 단단해졌구나.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별은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더 시간이 지나면 흉터만 남고, 나중에는 그 흉터마저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느새 그냥 하나의 추억이 돼요. 아프지 않은 추억이요. 지금 이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뻔한 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남은 건 나니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리고 응원해요. 우리 모두 잘 이겨낼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요. 우리 함께 버텨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